알뜰폰 업체 스테이지5가 국내 제사이 통사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통신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그간 대형 이동통신 사업자들만의 무대였던 오지시장에 스테이지5가 발을 들이게 됐지만 탄탄하지 못한 재무 여건과 자금력으로 인해 승자의 저주 우려 또한 번지고 있습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X는 정부로부터 5세대 이동통신오지 28GHz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게 됩니다. 스테이지X는 카카오로부터 최근 계열 분리한 스테이지5가 신한투자증권 등과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입니다. 최근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과 맞붙은 주파수 경매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해당 주파수 경매는 시작 전부터 제사이 통사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면서 통신업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물론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 주파수는 SK텔레콤, KT, LG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뛰어들었다가 사업화에 실패해 5년여 만에 정부에 반납한 대역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지X가 써낸 가격은 4,301억 원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낙찰가에 관련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의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 원에서 시작됐는데 최종 6배가량 뛴 낙찰가로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업계의 예상금 규모도 크게 넘었습니다. 실제 스테이지X의 최종 낙찰가액은 과거 이통 3사가 지불한 가격보다도 2배 이상 웃돕니다. 지난 2018년 당시 해당 28GHz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으면서 국내 이통사들은 평균 2천억 원대 수준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에선 벌써부터 승자의 저주 리스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파수 할당에 들어간 비용만 4천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약속한 기지국 6,000대 설치를 위해 대당 3천만 원씩 추정해 계산하면 1,8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교환 설비와 과금 시스템 구축 등까지 고려하면 많게는 조 단위까지 비용이 들어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8 주파수 대역은 전파 도달 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약해 기존 이통 3사들도 설비에 애를 먹은 영역입니다. 국내 가장 많은 28기지국을 세웠던 SK텔레콤도 5년간 확보한 기지국은 1650대로 의무 기준의 10% 달성에 그쳤습니다. 향후 스테이지5 중심으로 구성된 스테이지X가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스테이지X는 재무적 투자자로 신한투자증권을 확보하면서 상당 부분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시장 정착을 돕기 위해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사업 수행 능력이 뒷받침하느냐입니다. 이번 컨소시엄에서 28GHz 관련 사업 실무를 맡은 스테이지5의 지금까지 활동을 보면 오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의문점이 남습니다. 스테이지5는 지난 2015년 설립 이래 알뜰폰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지속 적자를 거듭해왔습니다. 지난 4년간 실적만 살펴봐도 영업손익은 2019년 마이너스 60억 원, 2020년 마이너스 83억 원, 2021년 마이너스 91억 원, 2022년 마이너스 55억 원을 기록해왔습니다. 매출이 뒷걸음질치며 외형 성장에 어려움을 겪은 탓입니다. 물론 회계 기준상 변화가 있었지만 2019년 410억 원 규모로 인식된 매출은 2년 뒤 100억 원대 규모로 축소된 후 2022년엔 272억 원을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매출은 불안정한데 점차 늘어나는 인건비 지출과 지급수수료,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비, 광고선 전비 등 항목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지출 부담이 상당합니다. 특히 지급수수료를 예로 들면 2022년 기준 발생한 판매관리비 199억 원의 절반이 넘는 115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매출원가 128억 원 규모와 맞먹습니다. 지속되는 적자 행보는 회사 재무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테이지5는 현재 완전자 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657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1,800억 원이 넘는 누적 결손금이 발생한 탓입니다. 문제는 불어나는 결손금 규모입니다.
2022년에만 결손금은 200억 원이 늘었습니다. 프리-IPO 등 여러 투자 과정에서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한 것도 재무 부담의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022년 말 기준 스테이지5가 보유한 상환전환 우선주 규모는 208억 원 상당입니다. 회계상 해당 투자가 자본이 아닌 부채로 인식되면서 형식상 자본 잠식 규모를 키웠습니다. 알뜰폰 사업에서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회사 국가는 넉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스테이지5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영업활동에서 현금 유입보다 유출이 더 컸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많은 현금 유출이 있었던 2021년에는 영업활동에서만 134억 원의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스테이지5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31억 원에 불과합니다. 2022년 기준 유동자산은 19% 줄어들고 유동부채는 2% 증가하면서 유동비율은 11% 확보에 그쳤습니다. 유동비율은 회사의 신용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통상 200% 이상이면 재무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스테이지5 자체의 재무 여건은 이번 오지 주파수 입찰 경쟁자 세종텔레콤보다 크게 뒤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텔레콤은 유동금융자산 포함 현재 2,500억 원 상당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5의 현금보다 약 20배 많은 규모입니다. 세종텔레콤의 유동비율은 194% 수준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스테이지5는 우선 스마트 병원용 핫스팟과 이통사 네트워크 로밍 등 방식으로 오지 신규 사업에서의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비슷한 사업 접근을 시도했던 이통3사도 수익 창출에 실패한 영역인 만큼 향후 조 단위로 흘러갈 투자금에 대한 회수 여부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5 관계자는 현재 회사가 채택한 회계 기준상 투자받은 금액이 부채로 잡혀서 자본 잠식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내 스타트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시장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 수익 개선 여부에 대해선 현재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